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0일입니다. 이회창, 박근혜, 유승민, 윤석열, 김문수 등등 이렇게 쫙 우리가 최근자의 대선 캠프를 쭉 살펴보면 말이죠. 대선 캠프에 5번 올라탄 사람의 권력의 귀재가 있습니다. 권력의 더듬이를 찾는 더듬이 천재, 그 사람이 바로 이해운입니다. 이해운은 이해창 캠프에서도 중요 직책을 맡았고 박근혜 캠프에서도 중요 직책을 맡았고 유승민 캠프에서도 유승민이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거기서도 중요 캠프 역할을 맡았고 윤 대통령 캠프에서도 중요 역할을 맡았고 얼마 전에 김문수 캠프에서도 중요한 캠프의 멤버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골은 어디로 올라탔느냐? 이재명 캠프가 아닌 이재명 내각으로 올라탔습니다. 이 이해운의 참 무쌍한 이 행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좌절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웃음거리를 안겼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정부 장관은 발탁됐지만은 그걸로서 거품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많은 지금 일단 임명했으니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계속 임명하는 편이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아마 임명은 할 겁니다. 이해운이 내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라라는 그런 대통령의 말이 나왔습니다. 임명해놓고 어저께 국민 앞에서 선을 그어라 확실하게 또 이렇게 조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말을 조건을 만약에 듣는 경우에는 이해운은 어떻게 될까 혼자 웃어봤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게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해운 전 의원이 지명되면서 정치권의 파문 정도가 아니고요. 정치권의 코미디 소재도 되고 뭐 아주 비극 소재도 되고 희극 소재도 되고 그리고 욕설도 있고 그리고 야, 잘 올라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점은 윤희숙이라는 그 이해운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후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후배한테 어저께 아주 그냥 배치기를 당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전공이 그거 아니다 이거야. 박사는 박사, 경제학 박사 맞는데 이해운은 예산 예자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거 전공이 아니다 이거예요. 전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택도 없는 얘기다 이거지. 예. 윤희숙 씨가 자기도 경제학 박사거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제과 나왔거든요. 유승민하고 이해운이하고 윤희숙이하고는 아주 트리오입니다. 이게 딱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하고 그 다음에 KDI를 딱 거친 소위 꿈을 키웠던 사람인데 꿈을 키워도 이해운은 좀 더럽게 키웠습니다. 예. 잘 나가다가 뭐 저 캠프에 간 것까지는 아주 훌륭하니까 아주 능력 있으니까 캠프에 갔겠죠.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캠프가 아닌 이재명 장관을 하기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쳤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는 모든 게시물을 다 지웠습니다. 5곳에 이르는 보수진영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이해운은 이재명 정부의 내각에 자진, 기꺼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인생을 모두 바친다라는 힘으로 거기에 내각에 투항했습니다. 자진 투항이죠. 삼선 의원 출신인 이 후보자가 거쳐간 지역구도 도합 3곳입니다. 이해창 대선 캠프 한나라당. 이 후보자가 정치권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2002년입니다. KDI 연구위원으로 일하던 이 후보자를 당시 한나라당 이해창 대선 후보가 발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해창 대선 캠프에서 정책 특보로 대선을 도왔지만은 그의 대선은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대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이 후보자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지역구는 보수가 강세 지역인 공천만 받으면 국민의힘이 된다는 서초갑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초선의로 활동할 무렵 한나라당은 친이, 친박, 계파 갈등에 첨예할 때입니다. 친이, 친박, 계파 갈등,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후보자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는 박근혜 캠프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친박 정치 노선에 올라탔습니다. 당시 본선보다 치열했다는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 후보자는 같은 해 대선에서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박근혜 대선 캠프 간 경우에 이해운은 대선 이듬해인 2008년 18대 총선에서 대선 서초갑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대통령은 못 만들었지만 또는 그랬지만 그 사람은 지역구는 아주 딱 탄탄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공천은 못 받았지만은 같은 해 5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친박 후보로 최고위원에 당선됐습니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 이 후보자라는 건 누구냐? 이해운을 얘기합니다. 편의상 이름 부르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도운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것은 박근혜가 처음입니다. 이 후보자도 2016년 20대 총선에서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 복귀 3선 중진위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승민 캠프입니다. 자, 유승민이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누구요? 박근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를 비수를 뒤에다 갈아대고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데리고 전부 다 나가서 유승민 대선 캠프 바른정당이 됐습니다. 거기에 또 이해운이가 가세했습니다. 친박계로 분류되던 이해운이가 다른 정치 노선을 택한 것은 박근혜 정권 말기부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이 후보자가 유승민을 따라서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는 2017년 대선에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때부터 후보자는 친유계로 불렸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017년 6월 이 후보자는 바른정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이 합당하면서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것은 바른정당의 후신입니다. 이름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출범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해운은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지역구를 서울 동대문을 바꿔서 도전했지만 미끄러졌습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이듬해
보수 진영에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바람이 일 때 비주류의 길을 걷던 이 후보자는 때는 이때다. 윤석열 대선 캠프의 국가미래전략특위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인연이 끝난 지 굉장히 오래됐다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상황이다. 이렇게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친윤으로 분류됐지만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후보자는 장관직을 맡지 못했습니다. 다시 총선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22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서울 중구, 성동구 을로 바꾼 뒤에 다시 4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수도권 참패를 당했고 이 후보자도 서울 중구 성동구 을에서 낙선했습니다. 참 낙담하고 있던 차에 또 김문수 대선 캠프에서 또 불렀습니다. 아니 불렀는지 끼웃했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올해 6월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정책본부장을 역임했군요. 당시 이 후보자는 우리가 거짓으로 점철된 후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면서 김문수 후보는 정직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이로부터 7달 만에 이 해운은 이재명 정부의 발탁이 됐습니다. 여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탄핵 국면에서 이해운의 정치 행보입니다. 이해운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장외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라면서 주먹을 허공에 내찔렀습니다. 지난 3월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 주최 국가 비상기도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는 3년 동안 30건의 탄핵이 추진됐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니냐 하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랑곳 없이 그러나 윤 대통령을 옹호한 것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의 입장을 따라간 적이 한 번 있기는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간교한 참 가신합니다. 네.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의 입장을 따라간 적이 한 번 있기는 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무려면 이런 역사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의 입장을 따라간 적이 한 번 있기는 했다면서 그럼에도 계엄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참 대한민국의 사나이 가시나이 온갖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운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다시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걸로서 줄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계에 삐꿈삐꿈 빠꿈하고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쫓아다니는 후조처럼 후조가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후손들에게 좋지 않은 교육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 배신의 여왕 이해운을 본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가 다시는 안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 이해운 같은 사람들이 꽤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태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김문수가 비대위원장을 지명한 김용태가 과연 이준석과 같이 단일화를 시켰습니까? 뒤로는 이준석과 같이 호흡을 맞췄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장관 시켜준다 하면 김용태는 어떨까요? 김재섭이는 또 어떨까요?
윤한홍이는 어떨까요? 권영진은 어떨까요? 또 기타 등등 몇 명 있겠죠?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계엄을 사과한다. 수천 번 사과하는 수천 번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까요? 이해운이 혼자일까요? 아마도 이해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할 사람들도 몇 사람 있긴 있을 겁니다. 윤한홍은 윤석열 대통령의 찐윤의 사인방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이번에 모멸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정치는 인간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정치를 해놓고 정치의 재물이 되면 되겠습니까? 소위 배신의 법칙. 시저 브루터스 유아, 시저를 죽인 브루터스 유아, 비트레이어 그런 얘기가 있죠. 시저를 죽인 브루터스, 너는 배신자다, 배반자다. 아니, 아마 그게 본보기가 되고 롤모델로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겠나. 또 꽤나 있을 것이다. 자, 이번에 장동혁 대표는 바로 이러한 이해운과 같은 그러한 소위 말하는 배신자 그룹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